마담 빠담. 안녕하세요. 마리의 초대 두 번째 시간 인사드립니다.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? 하면 정말 한 대 맞을 것 같아요. 모두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. 그래서 어떻게 지내세요? 하면 다 방콕, 사무실콕 이렇습니다. 제가 보통은 이제 강아지들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는데 월요일이면 좀 특별한 코스를 산책을 해요. 공원을 가로질러 가면 직장인들이 3, 4, 5 모여서 간단한 저녁이나 또 한 잔 술을 나누는 그런 먹거리 동네가 있는데, 저는 이제 느긋하게 월요일마다 그걸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휑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인증샷 몇 컷을 찍었는데 아예 자리를 펴지 않고 포기한 가게도 있고, 그 다음에 손님들 그림자조차 구경할 수 없는 집들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정말로 정서적으로 우울한 그런 시기인데, 이런 때에 정말 반가운 영상 하나를 제가 봤어요. 그 뉴욕의 코로나 상황도 심각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존 레논의 이매진처럼 우리가 종교나 국가를 초월해서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손을 잡지 않으면 이 팬데믹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, 이렇게 주창하는 분이 계십니다. 한대수 씨입니다. 제가 그 히피 좀 분위기를 내려고 옷장을 뒤졌는데 이거밖에 못 찾았네요. 좀 비슷한가요? 아무튼 그 우리나라 히피 1호의, 그 다음에 싱어송라이터의, 사진 작가의, 에세이스트의, 방송 진행자고, 수식어도 많지만 또 직함도 많죠. 그런데 오늘은 그걸 다 떼고 정말로 유쾌한 인생관을 가진 한 남자, 이분을 마리의 초대에 초대를 해보겠습니다. 물론 이걸로요, 멀리 외국에 계시니까. 근데 이분은요,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음악적인 부분은 알고 계시니까 이분의 그 유쾌한 인생관, 정말 영원히 나이 들지 않는 어린이, 이터널 차일드,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빠담빠담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음악을 들려드릴 수는 없고, 그 대표곡 중에 바람과 나라는 곡 아시죠? 무명무실 무감한 님, 나도 님과 같은 인생을 지녀볼래. 두두두두. 어쿠스틱 기타가 나오는 대목인데 음치여서 죄송합니다. 근데 이 곡은 한대수 씨가 그 실종된 아버지와 17년 만에 재회를 했고, 그때 본 아버지의 모습을 이 노래에 담았다고 해요. 그러니까 불과 18살 때 이 곡을 만들었는데 그 어린 가슴에 무명무실 무감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새길 수 있었을까요? 제가 보기에 그 어린 가슴에는 80살 된 할아버지가 들어앉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그 산문집 바람아 불어라를 보면, 망각의 바다를 헤엄칠 수 없으면 음악을 할 수가 없다. 아마 고통의 산고를 겪은 음악이라서 절실하게 다가올 수 있었겠죠. 뉴욕의 한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예술가는 겸손하면 안 돼, 내가 최고야, 내가 베스트야,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해요. 아마 그것도 그만큼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부심도 더 높지 않을까,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근데 이분 영상을 보면 재밌는 게 항상 말이 반, 호탕한 웃음이 반이에요. 저도 사실은 이분 실제로 한 2번 정도 뵀어요. 2016년도인가 김도영 선생님이 진행하는 음악 프로그램에 의리 때문에 출연을 해주셨어요. 근데 제 기억으로도 그 방송에서 진지하게 하신 얘기보다는 저희 직원들과 함께 그 어린아이처럼 천진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모습이 기억이 나고, 그날 정말 예쁜 그 꽃무늬 셔츠를 입고 오셨는데 제가 부탁을 했죠, 기념사진을. 그랬더니 흔쾌하게 허락을 하셨고, 저한테도 아주 소중한 그 사진이 한 장 남아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그 유쾌한 모습은 제 글을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나는데, 작년에 발표를 하셨죠. 나는 매일 뉴욕 간다. 서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. 뉴요커의 조건은 무엇인가? 10년 이상을 살면서 100년 이상의 고독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. 그리고 이혼도 한 번쯤 해봐야 하고,
돈이 없어서 월세를 못 내서 한두 번은 쫓겨나봐야 한다. 그게 뉴요커다. 나의 상처는 1에비뉴에서 10에비뉴까지 박혀있다. 고로 나는 뉴요커다. 네,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진한 그 뉴요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낙관적인 모습은 계속 그 책에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뉴욕타임즈의 부고란에 보면 97가지 건강하게 살다 죽은 그 철학가 교수의 유언이 있어요. 그걸 이제 그대로 옮기는데, 죽는 걸 왜 걱정해? 살아있을 때는 죽을 일이 없는데. 네. 그래서 간접적으로 본인의 인생관을 피력을 하기도 했고, 또 치과에 갔는데 치과 의사의 벽면에 그런 글이 있었대요. 인생은 짧다. 당신 이가 다 뽑히기 전에 많이 웃어라. 그리고 본인도 명언을 남기죠. 부는 당신의 웃음 속에 있지 주머니 속에 있지 않다. 정말 근사하죠. 자, 그리고 또 저작권 문제 때문에 행복의 나라로라는 곡 아시죠? 아,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. 이 곡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최근에 행복에 대해서 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. 우리는 행복의 나라로 가고 싶어 하지만 갈 수가 없다. 나날이 행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행복의 나라는 이상의 컨셉이 돼버렸다. 죄송합니다. 행복의 나라는 갈 수 없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죠. 물론 우린 다 알고 있어요. 기대치를 낮추고 욕심을 버리면 정말 사랑,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배려가 쌓이겠죠. 근데 인간적인 모습 하니까 또 생각나는데, 그 한대수 뉴욕에서 쓴 편지, 뭐 이런 정도의 제목인 것 같아요. 그 팬데믹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페인이라는 곡을 타이틀곡으로 한 15집을 홍보하는 영상인데, 거기서 이제 그래요. 아주 괜찮은 뮤지션들이랑 독일에서 프로듀싱을 했는데 많이 구매해주세요. 그러면 옷도 사 입고, 보세요, 샴푸가 없어서 머리도 못 감아요, 휴지도 없어요 하면서 그 딸 양호의 손을 붙잡고 박물관도 가고 싶고, 또 컴퓨터도 하나 새로 사주고 싶은데 많이 구매해달라고 하죠. 근데 누군가 앞에서 킥킥거리는데 그게 딸 양호가 촬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오스카 와일드가 그런 얘기를 했죠. 노후의 비극은 늙었다는 게 아니고 아직도 젊다는 것이다. 그걸 뒤집어 보면 젊다는 건 노후의 희극을 만들 수 있다. 그거겠죠. 한대수 씨는 삶을 통해서 그 나이가 뭐죠? 그 의미 없는 건 잊고 사셔.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사람의 빠담빠담이 아닌가 싶어요.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다들 보셨죠? 거기서 남쪽 병사가 북쪽 병사에게 그 한대수의 음악 2곡을 녹음해서 녹음 테이프를 선물합니다. 그랬더니 그 선물을 받은 송강호 씨가 이제 그 역할을 했는데 답을 주죠. 보내준 녹음 테이프 잘 들었다. 그거 한대수인지 뭔지 처음엔 영 괴롭더만 자꾸 들으니까 나쁘지 않더라. 이런 얘기를 하죠. 영화 속에서는 남한과 북한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음악이 해주고요. 실제 삶에서는 우리의 청춘을 뜨거운 장면으로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이 멋진 남자가 해주고 있습니다. 참 보기 드물게 근사한 사람이고 존경하는 인생 선배고 그렇습니다. 오늘 마리의 초대는 이분과 함께 했고요. 다음 마리의 초대도 함께 해주시겠죠? 오늘도 기쁘게 즐겁게 빠담빠담 하시길 바랍니다.